한의원 천안불당점 한의사 김창훈 원장입니다. 아이들이 코를 삼킨다든지 아이들이 코가 막힌다든지 만성으로 진행이 될 때 축농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축농증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축농증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통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만성비염으로 넘어가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, 그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는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농이 쌓이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학습을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기가 되게 곤란해지면서, 또한 성장을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. 여기 영상을 보시면, 우리 모니터 영상을 보시면 코 옆쪽으로, 코 옆으로 이렇게 부비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.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는 부반장할 때 비, 코비, 동굴할 때 염증이라는 거예요. 즉 축농증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인 부비동염은 코 옆에 있는 동굴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. 여러분 혹시 동굴 가보셨나요? 강원도나 제주도에 동굴을 가보면 여름철에 가더라도 매우 추워서 파카를 입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. 우리 얼굴에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 동굴들이 있습니다. 이 모형에서도 보다시피 큰 동굴들이 있어요. 우리 코랑 비슷한 크기의 동굴이 있는데, 그 동굴이 텅 비어 있어야지만이 머리에 쌓여있는 열을 빼주고 숨을 쉴 때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서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근데 축농증이라는 게 무엇이죠? 부비동염으로 이 텅 비어야 된 공간에 농이 쌓여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복잡적인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질환,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코막힘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. 이 축농증이라든지 또는 중이염, 이런 모든 코 주변의 염증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코의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축농증은 기본적으로 급성 축농증과 만성 축농증으로 나누어지는데, 급성 축농증에는 항생제 처치가 반드시 들어가서 급성적인 증상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만성 축농증에도 지나친 장기적인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는 낫지 못하고 한 달씩, 두 달씩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비강점막이라는 건 점막 밑에 있는 선본데, 그 비강점막의 재생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원래대로 이물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코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잠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축농증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내시경 상태에서 볼 때 코 주변에 바로 노랗게 농이 보이는데요. 이거는 상악동의 개구부에 농이 넘쳐나와서 비내시경으로 보이는 겁니다. 이런 거 사진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축농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, 이런 치료를 통해서 축농증이 개선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치료는 코 주변에 침 치료를 받게 되고, 옆 사진에서 보다시피 호흡기적인 치료, 비강 세척, 레이저, 향기 치료 등의 호흡기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축농증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? 감사드립니다.